저는 지난주에 헤일메리를 드디어 보고 왔는데, 엄지손가락 내리는 게 뭔지 이제 알았어요. 뭔가, 영화의 의미가 있겠지로 그냥 말하는데, 네, 그런 의미였구나.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요번에 보니까 로키 피규어를 직접 만들으라고 뭔가 3D 프린터 도면을 배포를 하더라고요. 예, 영화에서 나왔던 로키가 만든 그것도 그거고 로키 모형도 로키도 움직이는 그것도 같이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거고, 네, 저는 키링을 하나 아마존에서 사실 그거는 한국으로는 직배송이 안 돼서 배대지 써야 되는데 배대지가 거의 개만큼 나오지 않을까. 어디 알리바바 같은 데서 뽑아서 팔지 않을까요? 3D 그거 해갖고? 네, 3D 어차피 도면 나왔으니까. 그러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하여간, 네,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거고. 아유, 한국에도 있네요. 그치. 그거 근데 안 걸리나? 글쎄요. 일단 그냥 키링 자체로 뽑아가지고 파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은근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경우가 많아서 스누피 이런 거 그냥 다 안 하고 팔긴 하니까. 네. 아직 그래도 로키라고 치면은 일단은 아직도 톰 히들스턴이만이. 그러네요. 나오긴 하네. 하여튼,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애플 특집을 하느라고, 그거를 많이 이제 좀 그동안 밀린 게 좀 있습니다, 몇 개. 그래서 그것도 좀 할 거고. 하여튼, 그래서 좀 팔로업부터 좀 하면은, 팔로업이 이제는 메모리 사태 약간 계속되는 것이기. 약간 네.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뭘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일단은 첫 번째로는 소니가 메모리 카드 사업을 하거든요. 터프 카드, 옛날에 블루님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 문제를 일으켰었던 터프 카드. 사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SD 카드 문제가 아니라 소니 카메라 문제긴 한데, 하여간, 메모리 카드 사업을 사실상 중단을 한다는데, 이제 소니의 그거에 따르면은 주문을 더 이상 안 받겠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다. 원자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플래시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문을 당분간 안 받을 예정이고, 언제 다시 재개할지도 불확실하다. 그래서 몇 개 제품만 빼고는 다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상 판매 중단이죠.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 이제 좀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제 당분간은 안 한다는 당분간 이제 메모리 카드 안 맞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메모리는 계속해서 지금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고요. 저번에 보니까 라스베리 파이도 가격이 올랐대요. 그래서 네, 맞아요. 지금 다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외장 하드 사려던 계획도, 하드 디스크 하나 추가로 살려고 그랬는데, 백업용으로. 네. 그것도 다 어그러졌구요. 전 이제, 나스에서 좀, 안 볼 것 같은 영상은 다 지웠습니다. 네, 저도 좀 정리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시놀로지 드라이브가 버저닝 그거 저장한다고 좀 용량을 좀 과도하게 먹고 있길래, 그것도 좀 지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찾아봤는데, 네. 라즈베리 파이는, 가격 인상을 하고, 이제 새 모델을 하나 더 출시를 했대요. 원래 이제 4기가짜리 용량을 가지고, 4기가 이상이었는데 대부분. 16기가짜리가 $100 인상을 했고요. 램인 거예요? 아니면은 플래시 그냥 저장장, SSD예요? 왜 SSD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니, 램이요, 램. 램. 자체적으로 램이 딸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6GB짜리가 $100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이제 낮은 용량은 $10 정도 올랐고, 많은 애들은 $150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너무 올라가니까 부담스럽지 하면서 이제 3기가짜리 새 모델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 걔가 $83네요.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네. 네, 그렇게 해서 올렸다가 이제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낮추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다고 하네요. 라즈베리 쪽은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하는 편이긴 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네, 메모리 이 문제는 계속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약간 그런 소식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확인된 건 아니긴 한데, 애플이 지금
현금, 막대하게 현금 쌓아놓은 거를 이제 쓰기 시작했다. 메모리를 확보하는데 그거를 풀기 시작했다. 그런 루머가 있는데 이게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도 이렇게 정식으로 보도된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애플이 아직 그래도 자본도 얘가 좀 마진을 까먹더라도 이제 점유율을 한번 이때다 하면서 메모리를 다 사가서 이제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의 씨를 말리는 약간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사실 메모리 때문에 이제 차기에 아이폰 나오는 것도 이제 가격 올리고 이러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다 유지를 한다. 좀 마진을 좀 까먹더라도 이제 지금 이때 이제 점유율을 높인다라는 그런 전략이 좀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가격을 좀 마진을 까먹더라도 가격을 유지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사들인다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다음은 저희 그거 해야 되는데? 제가 뺐어요. 원어 얘기를 뺐어요, 그때, 편집에서. 왜냐면, 저희 그거 녹음하고 이틀인가 뒤에 그렇구나. 발표했거든. 그래서 빼버렸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까요? 그 소식을. 워너브라더스 인수 확정이죠? 확정이 됐는데. 아직 그거가 남긴 했는데, 지금 알랑알랑거리는 거 보면은, 네. 네.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드디어 주인을 찾았는데, 하필이면. 일단, 넷플릭스가 이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에서, 갑자기, 모든 주식을 $31에 사겠다라고 해서, 넷플릭스보다 더 높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원래 스튜디오만 떼가겠다,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랑 이제 스트리밍, HBO 이런 애들만. 네, 그죠. HBO랑 스튜디오,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만 떼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케이블 방송사는 알아서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사할 예정으로 이제 구매를 하기로 제안을 했었고, 워너브라더스도 오케이, 좋다 하고 이제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라클이 아니지.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에서. 사실 오라클 주식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이거.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에서 처음에는 적대적 인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너희들 전체를 다 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액 현금으로 $31에 이제 해서 구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대요. 그러고 이제 넷플릭스에다가 이제 위약금을 줘야 되는데 그 위약금까지 이제 파라마운트가 직접 내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땡큐 하고 이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고 이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와 워너브라더스의 인수권에 대해서 이제 각종 확인을 받아야 되는 곳들 네 공정거래위원회라던가 FTC 네, FTC라던가 네. 그 다음에 저희 주주들 같은 특히 WB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들한테 돈을 다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기로 했고요. 넷플릭스는 이제 그때 이제 카운터 오퍼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우린 안 한다라고 이제 빠졌는데 너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마운트가 이제 주식을 $31로 올려버리고 이제 다 사겠다라고 했더니 그 정도 가격까지는 생각했던 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인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위약금을 왜 파라마운트가 내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는 넷플릭스랑 최우선 거래로 이제 협상을 하던 도중에 파라마운트가 끼어들어서 이제 많이 내기로 했으니까 이게 어느 순간 보면은 이 계약 취소의 과실은 워너브라더스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까지 이제 끼어든 파라마운트에서 대신 내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넷플릭스가 도리어 이득인 거네요, 사실은. 그쵸. 꽁돈이 생겼죠. 잠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위약금이 28억 달러라고 합니다. 얼마야, 그러면? 28억 달러면 대충 해도, 한 45조 원? 아니다. 4조 5천 얼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와. 위약금 규모가 웬만한 무슨 회사 하나 그러게요. 사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래요, 진짜. 미친 게 확실해. 놀랐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하는 것이긴가 싶어요. 예. 이렇게 하여 또 지금 존 올리버가 이제 HBO 거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갖고. 예. 또 이제 그 농담을 접시하고 있기는 한데,
인수 마무리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얄짤없이 잘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솔직히. 그 느낌이 지금 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고 그 외에도 사실은 불안한 게 많죠, 사실. 일단은 딱 봐도 지금, 일단은 TV 그거를 하겠다고 한 거는 100% 그거거든요, 사실. 걔를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CNN을 사실은 정조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쪽으로 끌고 가겠죠. 네, 그쵸. 예. CNN, 지금 CBS도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 나는 마당에, 그러게요. 예, 여기도 만만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쿠요, 그리고요, 그거 외에 또 할 말 있을까요? 고깃집으로 봤을 때는, 왜 김일의 칼날이 다시 5위야?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다시 또 했다고. 저기 프로젝트 헬메리 보려고 이제 그날 이제 예매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참 오랜만에 예매 알림이 이거를 다시 했는데, 옛날에는 그거 텔레그램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로 하더라고요. 디스코드로 하더라고요. 네, 디스코드. 근데, 하필이면, 저희가 이제 결혼기념일이 4월 1일이라서, 결혼기념일에 보려고 이제 하는 거였는데, 4월 1일부터 왜 아이맥스 왜 거는 거야? 팔을. 아이맥스, 스크린X 다 걸더라고요. 그런 특별관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한바탕 또 한 번 또 매출 돈 좀 걷어드리자 약간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맥스가 반토막 나는 바람에 정말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제가 한 3분 뒤에 들어갔는데 이미 가운데는 다 털렸고요. 그래도 완전 가장자리는 아니어서 그래도 괜찮게 봤습니다. 괜찮게 보긴 했는데. 네. 그래서 그래. 이게 사실 자본주의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돈 되는 거 거는 게 자본주의죠,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헤이메리가 그 정도는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어때요? 코피 한번 볼까? 지금, 주간은 아직 1등이 왕사담이고요. 그래요? 아직도? 2등이 이제 헤일말이에요. 네. 와, 진짜 끝까지 가네? 예, 진짜, 그거 안 본 사람. 안 본 사람. 저도 안 봐서. 박스 오피스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볼래요. 그래도 지금,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프로젝트 헤이메리가 1위를 차지하긴 했나 보네요. 네. 예, 매출의 기준은, 예.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명탐정 코난이 지난주에 3등을 했었고. 그래도 그게 아무래도 그거니까, 그래도 극장판 중에서 제일 명작으로 평가받는 그거라서, 그리고 CGV 쪽에서 굉장히 좀 그거를 좀 홍보를 좀 세게 했더라고요, 이번에. 네. 예, 하여튼, 그래서. 그러네. 그 와중에 귀칼이 또 올라왔네. 징하다. 라고 할 수밖에. 네. 계속 다시 끌어올리고 하는데. 근데, 그러네요. 아이맥스 이런 거 열심히 했는데도 15,000명밖에 안 되는 거면은 썩 좋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냥 뭔가 올릴 거 없을 때 계속 올리려고 하는 느낌? 개봉할 게, 헤일멜이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왜 아이맥스를 갑자기 내리고 2주 만에, 이게 그래서 좀 뭔가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4월 1일부터 뭔가 또 치고 올리겠다? 약간 그런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건 되게 킹리적 가심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굉장히 저는 그때 마상. 왜냐면은, 그게 하필이면 왜냐면 이제, 아내가 이제 반차를 내고 이제 같이 보러 가기로 했던 거라서 조금 일찍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 거를 다 귀칼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11시 거 하나 빼고, 그래서 5시 거인 거예요. 가장 이른 게, 이제 오후 시간대에는, 11시 이후로는. 그래갖고, 아이씨, 이러면서. 그러긴 했는데, 아마, 번갈아 가면서 했겠죠? 네, 그런 거 같고. 네, 11시에 했던 거 보니까. 재개봉을 한 이유가 있네요. 스크린X로 이제 포맷 변경을 한번 진행을 했대요, 이번에. 근데 아이맥스는 왜 한 거야? 아이맥스는 이제 특전을 같이 팔기 위한, 그쵸. 그러네요. 하여간, 네. 실망하였다. 예. 하여튼, 그런 거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클릭스 관련 소식, 이것도 팔로우비는 팔로우비예요. 근데,
그쵸. 저희 커뮤니케이터 얘기를 잠깐 했었죠. CES 때 나왔던, 사실상 이제 세컨드 스마트폰을 표방하면서 나왔던 제품인데, 요번에 한글 각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키보드에 대해 한글을 각인한 버전이 이제 출시를 따로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인,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직은 이게 사실 생산이 시작되진 않았거든요. 아직은 가을에 이제 인도? 뭐 하여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데이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쵸. 예약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에서 많이 의외로 한국에서 신청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예약이 많이 들어왔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글 키보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뭐 이거 외에도 뭐 독일어, 뭐 아랍어 뭐 등등 해서 한 4군데 정도의 언어가 발표가 됐어요. 한국어를 포함해서. 그래서 네. 좋은 소식이죠. 뭐 사실은 저야 저나 피점님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키보드를 사실 다 외워서 뭐 각인이 필요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분들한테는 정말 그래도 괜찮은 그거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네, 좋은 그건 것 같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좀 애플 소식이 좀 꽤 있어요. 이번 주에 그것도 있었고 해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리퀴드 글래스 얘기인데. 이제 그런 기대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누구였니? 이름이 기억이 알란다이가 나가리 되고 지 발로 나갔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새롭게 그래서 디자인 팀도 바뀌고 이랬으니까 혹시나 리퀴드 글래스를 어떻게 하진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리퀴드 글래스는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게 계속해서 그걸 할 수는 있다. 디자인을 계속해서 좀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리퀴드 글래스의 그 기본적인 틀은 유지를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26.3인가부터 이제 시계의 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제 전반적인 UI에 이제 그거를 다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좀 생겨서 이제는 그거를 이제 27부터 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투명이든지 아니면 틴트 이렇게 2가지 모드밖에 없는데 이제는 아예 전반적으로 이제 투명도를 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iOS 17은 좀 버그 픽스가 좀 많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인 것 같고, 그리고 AI 그런 것도 기능도 많을 거고, AI 루머가 좀 많은데, 이번에 iOS 17이, 그거는 이따가,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갑자기 에어팟 맥스 2가 나왔는데요. 얘는 루머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 편집부에서 갑자기, 이게 애플 보통 제품 발표를 밤에 하니까, 근데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물음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는데 보니까 에어팟 맥스 2가 나왔대요. 예? 그래서 저희 그때 완전히 갑자기 비상공부를 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바뀐 거는 이제 H1에서 H2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H2가 되면서 이제 같이 딸려오는 것들, 여기 적응형 오디오 모드, 이런 거랑,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실시간 통역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왔고요. 그거 말고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가격은 드립다 올랐어요. 환율 때문에. 왜냐면은 미국은 계속해서 달러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달러 가격은 사실 계속 동결 상태거든요.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환율이 지금 고점을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00원 넘은 지가 벌써 꽤 며칠 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84만 9천 원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애플이 안 이러고 싶어서 이런 건 알겠는데 이게 좀 가격대가 좀 이제 좀 많이 부담스러워지는 약간 이제 진짜로 누구 얼마 따나 이제 마샬이나 아니면 저 뱅앤올루슨 같은 이제 슬슬 하이엔드 바우어스 앤 윌킨스 이런 애들 수준의 가격을 살짝 넘보기 시작하는 지금 정도까지 왔거든요. 바우어 앤 윌킨스께 한 100만 원? 120만 원? 그 정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여전히 그것보다야 이제 에어팟 맥스가 싸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격 차이가 고작 20몇만 원밖에 안 되면은 사실 굳이 이 가격이 약간 저도 사실은 물론 에어팟 맥스가 있긴 하지만 옛날 거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 가격을 주고 지금 에어팟 맥스가 살만한 그건지는 잘 모르겠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도 이거 보고 원 가격 좀 떨어지면 원을 사볼까 생각을 했는데. 네, USB-C 모델? 이게 사실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1.5배 나아졌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오버헤드이다 보니까 오버이어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이거를 접는 거에서 오는 차음성도 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쵸. 완벽하게 이게 그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딱 판단하기, 그러니까 그것만을 50%로 나아졌더라도 이미 오버이어에서 오는 그 차음성이 꽤 그거부터가 이미 꽤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진다고 하고 이런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이렇게 85만 원씩 내가면서 사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근데 에어팟 맥스가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약간 얘도 좀 뭐라 그래, 좀 약간 패션 아이템처럼 좀 그렇게 쓰이게 되는 약간 그게 좀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래저래 그냥 그래도 팔릴 것 같다. 이게 사실 마크 거르만에 따르면 그냥 H1 칩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근데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거가 다 떨어져서 올라간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기는 해요. 근데 알겠죠. 그 다음은요, 자, 이건 또 이제 맥 프로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냥 후속 제품 계획도 없다고 하고요. 애플이 이렇게 후속 제품 계획 없다고 하는 거는 진짜로 보통 없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계획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 애플 실리콘 시대 오면서 사실 이 맥 프로의 존재 자체가 좀 되게 애매해지긴 했고, 요즘은 사실 이게 연탄통 맥 프로 나왔을 때도 그때가 이제 애플이 외장을 통한 확장을 되게 푸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항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타워형 디자인으로 돌아온 건데, 애플 실리콘이 되고 그 다음에 썬더볼트도 대역폭이 꽤 커진 것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썬더볼트 5 최대 120기가피터세크까지는 되니까 이제 진짜로 외장으로 확장을 해도 꽤 문제가 이제 성능상으로는 꽤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맥 프로가 또 비쌌어요. 6,000달러 이랬는데 우리나라 가격은 얼마인지 750만 원인가 거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네요. 누가 이걸 사에 딱 좋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없어졌고, 근데 여전히 근데 이제 PCI 그런 거에 필요한 분들이 있긴 하다 그래요. 오디오 쪽은 특히 좀 아직 좀 PCI 확장에 좀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CI를 이용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확장을 내부적으로 용량 확장, 그런 SSD, 내장형 SSD를 해갖고 글로 확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수요가 아예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사실상 수요가 없었던, 그래서 맥 프로가 단종이 됐고, 그래서 이 프로용 맥 데스크톱이라는 이제 박통은 이제 맥 스튜디오가 이어받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맥 미니를 실제로 주문을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M4 프로로 주문을 했고요. 걔가 오면 아마 M1 프로, 맥 프로는 팔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맥북 네오를 사든지 중고 에어를 사든지 중 하나. 네. 이게 사실은 중고 에어를 사는 게 더 많이 되기는 하죠. 근데 그 네오가 색깔이 참 기깔나게 나와서, 네, 그게 늘 고민이네. 자, 그 와중에 이제 이번 주가 애플 50주년이었죠. 사실 제 결혼 기념일이랑 딱 겹치는 4월 1일 만우절인데, 그거를 기념을 해서 이제 더 멀지에서 이제 이걸 했어요. 이제 50개 애플 제품 이제 그래도 좋았다고 이제 그거 되는 회자되는 이제 애플 제품 50개를 갖고 이제 약간 랜덤 투표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게 보통 이제 이런 거 랭킹한다 그러면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용자들한테 무작위로 둘 중 하나 골라라 이런 식으로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고르는데, 이 고르는 거가 이제 쌓여서 이제 그게 랭킹으로 이제 바뀌는 건데, 그래서 10개가 있는데 제가 10개를 한번 일단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티점님은 이제 처음으로 애플 제품 쓰기 시작한 게 언제였어요? 제가 처음 썼던 게 아이폰 4S거든요. 저보다는 좀 한 3년 정도 네, 한참 늦었죠. 왜냐면 저는 그때 이제
아이팟부터 이제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이유로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나왔을 때, 그러면 안드로이드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넥서스를 안 사고 아마 디자이어인가? 그걸 샀을 거예요. HTC에서 나온 거. 어, 완전 사파로 가는. 이상한 데로 빠지셨네. 네, HTC 전에 썼던 게 그 삼성에서 나온 PDA 폰 4650인가? 그걸 썼거든요. 네, 그걸 쓰다가 네.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디자이어 쓰다가 이제 4S로 넘어갔었어요. 제가 처음 쓴 게 이제 1세대 아이팟 터치였거든요, 저는. 언제였니? 2008년. 네. 이었는데, 그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몇 달 뒤에 이제 노트북을, 저는 이제 맥을, 학교에서 이제 맥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전부터 이미 맥은 사실 익숙했고요. 뭐, 이제 학교에서 계속 쓰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되게 어쩌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안 살았던 시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 안 했을, 이제 한국에 안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샀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액티브엑스 뭐 이런 거에 좀 덜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맥북 프로를, 그때 이제 15인치 맥 프로 막 그때 인텔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갖고 여태까지 맥으로만 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티터님께 이걸 여쭤본 거는 일단은 티터님이 사용해보셨던 거여도 상관없고 아니었던 거여도 상관이 없는데 과연 이제 티터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정말 어떤 의미로든 애플의 최고의 제품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냥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일단 아이폰이 제일 파급이 컸던 것 같고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아이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폰이고 그 다음이 아이패드?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폰은 동의하고, 근데 이제 저는 아이패드보다는 아이폰도 아이폰이지만 저는 그래도 또 뭐가 중요했을까? 아이맥? 아무래도? 아이맥. 예, 애플이 약간 돌아올 수 있는 그거를 제공했던 게 아이맥이니까 아무래도 그 아이맥도 좀 중요한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실 그거예요. 이제 애플 실리콘. 아무래도 M1이죠, M1. M1. 정확한, 예, M1 칩. 진짜로 이게 사실은 아직은 이제 그거 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는 지금 M1이 엄청나게 컴퓨터 이제 그런 노트북 시장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지고 오고 있고 지금 그게 사실은 다시 또 증명된 게 이번에 맥북 네오잖아요. 사실 물론 걔는 M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 M1에서 시작된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10위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티점님은 아시는 것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것도 저는 그리고 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맥OS 10. 그러니까 과거 넥스트 스텝이라고 했던 것이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macOS 10이 지금은 거의 애플 모든 운영체제 근간이 되고 있거든요. iOS, iPadOS, watchOS 다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최적화해서 각자의 이제 기기에 맞게 최적화한 게 이제 지금의 iOS, watchOS 이런 애들이라서 얘도 굉장히 중요하죠. 얘가 아니었으면은 애플은 진짜 지금의 그런 플랫폼 그런 게 되긴 힘들었겠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뽑은 10개의 제품을 하나씩 볼 건데, 일단은 10위에 클릭 휠 달린 아이팟. 그러니까 이게 4세대였을 거예요. 4세대 아이팟인데, 이 클릭 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제 약간 애플이 만든 약간 UX 혁명 중 하나로 회자가 되긴 하죠. 리스트를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는 게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걸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그리고 거기에
이 각각의 그 휠 위에다가 이제 버튼을 내장을 해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버튼을 내장을 했다라는 면에서 좀 중요한 그거였고, 그다음에 9위가 유니바디 아이맥 그 슬림, 이제 저도 얘 있었어요. 그 레티나 버전은 있었는데 그 얘는 그 뭐야, 얘도 그쵸. 얘도 이게 그 아이맥이라는 이제 그 당시에 만들 수 있는 아이맥은 거의 그 인텔 시대에 만들 수 있는 아이맥에선 거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지금은 더 얇아지긴 했죠. 애플 실리콘 덕분에 그 M 시리즈 칩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이제 그 뭐야, 그 인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텔 프로세서랑 뭐 하드디스크 이런 것 때문에 뒤에가 조금 살짝 불룩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납작해졌죠. 약간 지금의 아이맥이 약간 그런 이제 모르겠어요.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원했던 이제 궁극의 이제 아이맥이 그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8위가 이제 맥북 에어고요. 맥북 에어 중에 이제 웨지 모양으로, 아마 이게 2세대 이제 2010년에 나왔던 2세대 모델, 그러니까 모든 노트북 메이커들이 따라하고 싶었던 그 모델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얘를 썼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맥북에, 지금 M2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사줬는데, 그 전 모델을 썼었고, 예. 그리고, 이게 맥북 에어도 중요한 모델이긴 하죠. 그 노트북을 진짜로 울트라북이라는 거를 사실 이 맥북 에어로 참고해서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이제 인텔이. 얘가 그 저기 들어있던 거죠. 그 서류 봉투에서 꺼냈던. 그거는 1세대인데 1세대예요. 모양이 비슷하면서 달라요. 근데 걔는 1세대는 좀 문제가 많았던 게 뭐냐면은 걔는 그 하드디스크가 들어갔는데 이게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기존에 뭐 이제 노트북 하드에서 쓰는 이제 2.5인치짜리 하드디스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팟에 쓰는 1.8인치짜리를 썼는데 네. 그게 단순히 음악 재생할 때는 그 하드디스크가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제 OS10을 맥OS를 올려서 쓰기에는 너무 느린 거죠, 걔가. 그래서 엄청나게 느리고, 그 다음에 물론 코어스튜디오를 이제 그 코어스튜디오 칩을 뭐 소형화를 했다고는 하나 열이 엄청나게 나서 심하면은 이게 스로틀링이 나는 것도 모자라서 너무 이게 뜨거워지면은 코어가 듀얼 코어인데 코어 하나를 끈대요. 열을 어떻게든 식혀보려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거였는데, 이제 이 맥북 에어는 나중에 나온 애거든요. 이제 2010년에 한번 이제 디자인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게 내부 설계를 완전히 바꿨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SSD 기반으로 완전히 그 내부 시스템을 갈아엎었거든요. 옛날에는 막 하드디스크도 선택할 수 있고, 돈 한 $1,000 더 내시면 SSD도 해드려요. 그 SSD도 당연히 그냥 하드 인클로드 중에 SATA로 연결한 그냥 그런 SSD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예 이제 NVMe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NVMe랑 비슷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써서 아예 그냥 보드에다가 직결되는 그거를 했었어요. 그 덕분에 이제 이게 사실 그 이전 세대 거랑 프로세서는 거의 똑같은 걸 썼다고 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플래시를 씀으로써 성능이 엄청나게 빨라졌다고 합니다. SSD로 바꾸면서. 그리고 이제 뭐 무엇보다 가격도 이제 낮출 수 있었고,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맥북 에어가 사실 우리가 지금은 맥북 에어를 뭐 약간 이제 티덤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서류 봉투에서 꺼냈을 때 그 당시에 맥북 에어는 사실은 이제 맥북과 맥북 프로 사이에 약간 좀 특별기? 약간 뭐라 그러지? 이제 실험적인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그냥 최대한 얇게 만들어보고 약간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 2세대 맥북 에어가 이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좀 대중적인 맥북이 되죠. 맥북 에어가 사실상 이제 그 옛날 우리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플라스틱 맥북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사실상 대체하는 포지션이 된 거죠. 이 새로운 맥북 에어, 그 맥북 에어가.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맥북 에어는 약간 그런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죠. 이 맥북 네오가 나오기 전까지. 사실상 저가형의 포지션을 계속 좀 저가형 치고는 뭐 가격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애플 이제 그 맥북 라인 내에서의 그 저가형 포지션을 유지를 했는데, 요번에 맥북 네오가 나오면서 그게 깨졌죠. 그게 있었고. 자, 7위가 이제 제가 말한 아이맥 G3 본다이 블루 아이맥이었고요. 이거는 사실 이 디자인 자체도 그 당시에 굉장히 파급력이 셌던 디자인이고요. 그 당시에 컴퓨터들 티더님도 저랑 비슷한 동년배니까 어렸을 때 막 PC 생각해보면 다 베이지, 막 플라스틱, 막 그런 그쵸. 그런 거였는데, 와, 얘는 반투명 플라스틱에
안에가 보이고 약간 되게 파격적인 디자인이었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집에 그 책상 시계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캘린더도 거기 지나오고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걔가 아이맥 모양이었어요. 이 아이맥 디자인처럼 이제 그 플라스틱이고 약간 그 뒤에 이제 반투명 플라스틱이고 얘는 실제로 본다이블루랑 비슷한 색이었던 것 같아요. 애플이 고소를 안 한 게 놀랍지. 몰랐을 거겠지만. 그래서 그런 실제로 그 약간 이 아이맥이 나오고 나서 좀 이런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가전제품을 만드는 붐이 돌았대요. 심지어 이 아이맥 옆에 놔도 이게 정말 잘 어울리는 토스터가 나오지를 않나. 약간 그런 게 많았대요, 그 당시에. 발뮤다 같은 거군요. 발뮤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가전 업체들이 그냥 아이맥의 그 디자인 그냥 그 디자인 그것만 가져와서 그냥 만든 거죠, 사실.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 당시는 진짜 우리가 플라스틱을 정말 많이 썼던 시절인 것 같긴 해요. 이 당시에는 그 환경이나 이런 거에 좀 덜 민감했던 시절이죠. 네. 그래서 네. 지금은 다 그런 거 민감하기 때문에 다 알루미늄입니다. 사실 그래도 그럼에도 여전히 그 맥북 네오가 그 가격대에 알루미늄으로 그걸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그거긴 해요. 그것도 사실 그동안 이제 애플이 엄청나게 알루미늄 깎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그걸 낮출 수 있었던 그 덕분이기도 한데, 예.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그리고요, 6위가 아이폰 4였어요. 뭐 4S니까 약간 그 라인이죠.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4를 정말 최고의 아이폰 디자인이라고 치켜 세우는 것 같고, 뭐 저도 어느 면에서는 동의를 하긴 해요. 잘못 잡으면은 신호가 갑자기 확 떨어진다는 뭐 그 사소한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뭐 그래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케이스도 공짜로 주고 뭐 이러긴 했지만 뭐 그래요. 디자인만 이뻤으면 됐지. 근데 사실 확실히 아이폰 4가 그게 진짜로 좀 사태긴 사태였는데, 아직도 이제 아이폰 4가 이제 회사되는 거 보면은 그거는 잘 넘긴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도 아이폰 4 썼었는데 되게 요즘은 그렇게 스마트폰 만들기가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왠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예. 얘랑 이제 아이폰 10이랑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아이폰 디자인에 약간 좀 절정이었던 거는 그렇게 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5위가 아까 제가 얘기한 macOS 10. 되게 중요한, 뭐, 이제 iOS랑 이런 다른 운영체제들까지 파생시킨 사실 지금의 이제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굴리고 있는 운영체제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거고요. 그 다음에 4위가 이제 1세대 아이팟이고, 이것도 뭐 사실 이 1세대 아이팟도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게 우리가 아까 맥북 에어 때 얘기한 이제 1.8인치 하드 드라이브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애플이 이제 이 MP3 플레이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저장 매체를 어떤 걸 써야 할까 막 이랬던 차에 이제 뭐 애플 임원 중 하나가 이제 도시바랑 미팅을 했대요. 근데 이 도시바에서 이제 살짝 보여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1.8인치짜리 이제 하드디스크를 만들기는 했는데 이거를 대체 뭐에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이 임원은 그걸 보고 헛득하면서 요걸로 만들면 되겠구나 해갖고 그때 곧바로 잡스한테 가갖고 우리 이거 부품 이제 찾았으니까 이거 한 1,000만 개만 주문하죠. 아니 1,000만 개가 아니 1,000만 달러어치 한번 주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그 하드디스크를 독점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 덕분에 이제 아이팟이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재밌는 스토리죠. 3위가 이제 첫 맥킨토시 오리지널 맥킨토시인데 얘도 그쵸. 얘가 사실 물론 뭐 그 전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쓴 컴퓨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개념을 확실히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이 1984년에 나온 첫 맥이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지금의 애플하고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사실 그 아이맥에서 우리가 아는 그 아이맥에서 나오는 그 올인원 형태의 데스크톱, 사실 얘도 어떻게 보면 올인원 데스크톱이거든요. 모니터 다 안에 있고 컴퓨터랑 본체랑 다 합쳐져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개념의 출발점이기도 했고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출발점이기도 했고, 네. 그런 면에서 네.
또 했고, 이제 이게 좀 의외였긴 했어요. 물론 M1 칩이 중요하긴 한데 2위까지 올라갔을, 이게 약간 좀 이제 그 벌짓, 그 캐스트에서 이제 그 호스트 얘기하기를 이제 리센시 바이어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번역하면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최근 기억의 그건 거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줬던 게 이제 사실 50년 역사에서 바라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한테는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니 랭킹 높게 올라간 바로 M1 칩. 예, M1은 뭐 저희 아까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1위가 뭐 첫 아이폰이었고. 사실 제가 이번에 그 50주년 기사를 썼는데 사실은 일부러 아이폰 이런 거 얘기를 안 썼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다들 많이 아니까 아이폰에 대한 얘기는. 근데 물론 그냥 완전히 아이폰 얘기를 안 한 건 아닌 게 그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처음에 이제 잡스가 인텔한테 아이폰에 들어갈 칩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 쪽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거절을 했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다가 이제 인텔의 예상보다 한 100배는 더 팔렸대요, 아이폰이. 처음에 그걸 예상했던 것보다. 예,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아이폰이 1위고요. 예. 이제 아이폰을 뛰어넘는 만한 그게 당분간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저 오픈AI가 뭘 만들고 있다고는 하나, 과연. 자, 그 다음은, 잠시만요. 그래서 뭐, 애플, 참, 50주년이란 참, 앞으로 또, 이 50년을 애플이 계속 또, 앞으로 50년을 또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참, 엄청난 또 50년이었고, 또 앞으로도 또 50년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또 오랜만에 종이책을 샀거든요. 이제 옛날에 이제 뉴욕타임스 테크 칼럼니스트였던 이제 데이비 포그가 쓴 이제 애플의 첫 50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맞춰서 나온 건데, 이제 진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뭐 애플 임원들도 인터뷰를 했대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애플도 조금씩 도와줬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번역본 나오면 한번 이제 애플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양장본만 있는데, 이제 아직은 원어 버전만 있는데, 아마 당연히 나오겠죠. 한글 번역 본이. 네,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아마 한번 나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사실 이거 전자책으로 살까, 양장본으로 살까 하다가 그냥, 약간 소장의 의미도 있고 해서 양장본을 샀는데, 안에 되게 일러스트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네. 되게 그 책에 들어간 사진 한 360장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제 애플 50주년 하면서 이제 이거 책이랑 별개로 이제 자기랑의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 몇 개를 했는데, 이 아저씨가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이제 자기가 아이폰, 이제 그런 이제 매뉴얼 책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네. 티점님도 IT 그쪽에 계시니까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맥 쓰는 법, 그쵸. 뭐 아이폰 쓰는 법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아저씨가 처음으로 이제 그런 아이폰 쓰는 법 그런 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스크린샷을 찍고 싶은데 이 당시에는 스크린샷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랑 이제 PR 그게 있으니까 애플한테 협조를 구했대요. 그래서 이게 애플 내부적으로는 이걸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도구가 있대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제 애플 본사로 날아오셔서 스크린샷을 한번 찍어 가시라. 원래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연락이 왔는데 죄송한데 보안상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스크린샷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제공을 해드리겠다 이랬대요. 애플 쪽에서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400여 장을 이제 이런 설명을 다 달아갖고 400여 장 어떤 사진이 필요한지. 근데 그러니까 어떤 애플 직원이 출근해서 이제 오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아이폰 매뉴얼 그런 책을 쓴다는데 400여 장의 스크린샷이 필요하다니까 이거 좀 찍어주고 있어요. 다 찍어갖고 그러니까 뭐 며칠 또 이거 다 찍으려면 400여 장 찍으려면 며칠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찍어갖고 보냈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해에 이제 뭐 새 아이폰도 나오고 아이폰 OS도 업데이트가 되고 뭐 이제 그 당시 아이폰 OS였으니까. 근데 해서 스크린샷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애플한테 또 연락을 했어요. 아, 이번에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겪고 나서 스크린샷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거래요. 아이폰 스크린샷 기능이. 그러면서 이 아저씨 이름이 데이비 포그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이거를 포그가 필요한 기능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그래서 이분 덕분에 이제 아이폰 스크린샷 기능이 생겼대요. 애플도 귀찮았던 거죠. 400장 또 스크린샷 일일이 찍고 개정할 때마다 또 달라 할 거 아니에요. 또 달라 하고 뭐 OS 새로 나올 때마다 또 달라 하고 이게 제가 옛날에 저희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었는 아닌가?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나 아니면 저희 그냥 사적으로 얘기했을 때만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맥 책을 저한테 이제 맥에 관한 이제 그런 매뉴얼 맥 책을 써달라는 그거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까지는 안 했고요. 그냥 포한 한 챕터 몇 개만 써보다가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아직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라 갖고 학업이 너무 바빠져서 결국은 그냥 드랍했는데 이제 제 담당 편집자가 될 분도 그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냥 출판업계에서 그냥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아마 디벨로퍼 릴레이션 그쪽 어디 회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디벨로퍼 릴레이션 쪽으로 가셨던 걸로 DR 쪽으로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때도 좀 비슷한 고민을 비슷한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어차피 그 당시에도 이미 맥OS도 매해마다 개정이 되고 새 버전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럼 매번 이제 새 버전 나올 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스크린샷까지는 아직 안 갔었거든요. 그 작업 그냥 정말 초기 단계에서 그냥 엎어졌어요. 근데 그거도 만만치 않은 일이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도 그랬는데 이걸 100장 필요하다고 막 이런 거 한 거 보니까 와 만만찮구나 싶긴 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애플이 또 그거 하기 귀찮아서 스크린샷을 기능을 만들었다는 게 참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혼자서 외로이 400여 장의 스크린샷을 찍고 있었던 사람도 그 애플 직원도 나중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일하고 있대요. 그 애플에서. 그래서 네.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책 아직은 저도 많이는 안 읽었거든요. 한 10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여태까지 읽어본 바로는 되게 제가 몰랐던 내용도 많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그 거기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하려고 한 100몇 명을 인터뷰를 했다는데 뭐 이제 애플의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뭐 지금 사람들 뭐 등등등 해갖고 다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제 뭐 영어로 읽으실 수 있으시면은 뭐 지금 원본 구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뭐 아마존에서 잠깐 할인을 했었던 것 같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6만 얼마에 구매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아마존에서 잠깐 할인 떴을 때 사갖고 한 5만 원 정도에 샀는데 그래서 뭐 나중에 근데 번역본 나오면은 뭐 그때 읽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AI 소식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이제 뭐 AI 소식. 네. 일단은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것들 먼저 보면은 오픈 AI가 보름 동안 몇 가지 프로젝트를 취소했습니다. 특히 이제 네, 제일 큰 게 이제 소라고 이제 소라가 이제 원래 소라에서도 이제 계약을 크게 했던 게 있죠. 디즈니랑 계약을 해서 디즈니 IP를 마음껏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디즈니에다가도 너희가 필요한 뭐 AI 모델을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10억 불짜리 딜을 하나 한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싹 다 그냥 돈 다 돌려주면서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소라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라 서비스도 받아버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몇 년 동안 이야기만 만든다 만다 이야기만 있던 그 챗GPT의 성인용 모드 얘네도 이제 발매가 밀렸습니다. 이제 이유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내부에서 경쟁사들이 모델 발표하는 게 너무 빠르게 치고 나오니까 여기에 대응을 하려면은 우리도 빠르게 훈련을 시키고 새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컴퓨팅할 자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자원을 부족한 데가 왜 이게 부족할까라고 찾아보니까 특히나 많이 잡아먹는 애들이 있더라 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소라가 제일 많이 지금 컴퓨팅 용량을 제일 많이 잡아먹고 있어서 소라를 빼기로 했고 그래서
남은 자원을 여기서 나온 자원을 이제 돌려가지고 다시 신규 모델을 만드는 데 쓰기로 했고요. 디즈니와의 계약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돈 다 돌려주기로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투자받는 조건이 사실상 디즈니한테는 디즈니 전용 모델을 또 만들어주는 게 계약에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어차피 지금 많이 잡아먹는 프로젝트고 이쪽으로 또 자원을 써가지고 이걸 훈련시켜주느니 포기를 하고 그냥 돈 싹 돌려주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디즈니 입장에서는 사실 그 사이에 이미 하고 싶은 거는 다 했어요. 왜냐면은 오픈 AI랑 계약을 함으로써 여기랑 독점 계약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쓰면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를 많이 때렸거든요. 미드저니도 때렸고 저기 시댄스도 때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때리는데 필요한 명분으로서로도 이제 소라와의 계약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랑 계약함으로써 이제 그 때리는 정당성이 있었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조만간 소송 진행되면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곳이랑 아마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이 어디가 될까라고 봤을 때는 마땅하게 보이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애매하기는 해요. 이제 하면은 구글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구글은 멀티모달 쪽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글 아니면은 이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디즈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돈 더 나갈 일 없이 어느 정도 한 것 같다가 이제 정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용 모드도 마찬가지로 사실 개발이 필요한 거잖아요. 모델 훈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쪽으로 들어갈 리소스를 일단은 다 빼서 신규 모델 훈련을 시키는 쪽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훈련을 뺐던 애들을 가지고 이제 신규 모델을 훈련시킬 거고 조금 더 아카데믹한 쪽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연구자들이 많이 쓸 법한 모델 쪽으로 훈련 리소스를 좀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적은 살짝 성능 향상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취소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안 넣었는데, 이건 제가 링크를 좀 이따 다시 걸게요. 스타게이트 1을. 아, 그거 날렸어요? 날렸던데요? 오야. 잠시만요. 스타게이트 1은 그대로 있고 스타게이트 1의 확장 계획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개발은 하는데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옆으로 이제 확장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를 확장하는 부지의 데이터 센터를 안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거 뭐예요, 그걸로? 이제 거기도 이제 데이터 센터는 짓는데 또 다른 기업에서 배치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자리는 이제 메타가 먹기로 했어요. 일단 그거를 이제 확장하면서 거기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뭐 기업 여러 군데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은 뭐 오픈 AI가 갖고 한동은 뭐 오라클이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오픈 AI에서 이제 확장할 추가 건물 쪽에다가 넣으려고 메모리를 좀 미리 사놓은 게 있었는데 계약을 취소하면서 이것도 날리는 건가? 라고 해서 봤더니 왜 확장이 무산됐냐라고 했더니 지금 확장하겠다고 사놓은 메모리 그래픽 카드를 그러니까 메모리를 이게 완공될 쯤에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미 구형 모델이 된다 이거죠, 메모리가. 그래서 지금 있는 거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터에다가 그냥 신규 메모리로 갖다 받고 이제 이 확장은 하지 않고 이제 다 지을 때쯤에 이제 새 메모리가 나오면은 그걸로 꽂겠다라는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자리엔 누가 들어갈래 했더니 이제 엔비디아에서 빈자리에다가 이제 누구 넣을까 막 싸움을 붙여가지고 메타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가 이제 이쪽에서 엔비디아 칩을 받으면서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쉽지 않네. 그래도 먹는 놈이 있구나 또. 그러게요. 네. 그만. 자, 그 다음은 또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이거요? 네. 오픈 AI가, 팟캐스트를 샀어요. Sure. 네. 유튜브에 있는 TBPN? 이라고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네트워크래요. 근데 이제 대충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일같이 3시간짜리 라이브를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제 테크 기업들, 테크 기업들
이제 높은 분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그런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여기를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촬영팀은 다 그대로 가고 뭐 자율권을 보장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는 이제 이 제작진들이 보고하는 게 이제 오픈 AI의 전략팀에다가 보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오픈 AI를 까는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오픈 AI를 막 칭송하지도 않고 까지도 않고 그냥 이런 거 나와 떼더라 하는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지금은 이제 큰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갔을 때는 이제 오픈 AI를 뭐 우호한다던가 아니면은 원래는 이제 여기에 뭐 마크 저커버그도 나오고 뭐 이제 사티아 나델라도 부르고 뭐 많이 불렀었대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잘 노출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샘 알트먼은 조금 자기 노출하고 싶어 하는 느낌? 네. 약간 홍보팀으로 고용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네. 홍보를 위해서 뭔가 창구가 필요했는데, 그 창구로 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한 것 같고. 그래, 뭐, 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긴 한데, 참. 아니, 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던 이유가, 회사에, 요즘, 오픈해가 계속 코드레드 이러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필요한 네. 그쵸. 계속해서 그게 문제, 이제, 코드레드 하면서, 자원을 이제 코어의 그거에 다 몰빵하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거랑 또, 약간 좀, 모르겠어요. 네. 전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에다 이거를 돈을 쓰는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네. 또, 샀다 그럴 때 왜 샀는지 좀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보다가 왜 점점 오픈 AI를 이렇게 신규 모델을 홍보하고 있지? 이러면 이제 결국에는 팟캐스트 자체가 제 생각에는 팟캐스트 자체가 그냥 오픈 AI의 이미지랑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은 차라리 뉴스 사이트를 사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뉴스 사이트를 사던 거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사는 걸로 바뀐 게 아닌가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오픈클로 얘기인데 드디어 엔트로픽도 이제 칼을 뽑았다가 다시 칼은 집에 넣고 대충 칼집으로 머리 이렇게 한 대 툭 치는 수준으로 껐습니다. 일단 엔트로픽에서 오픈클로를 사용하는 거를 이제 막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바꾸고 이제 서드 파티에 있는 모든 요즘은 하네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 이제 AI를 호출해가지고 코드를 짜거나 AI를 이용해가지고 특정 규칙에 맞게 작동하는 걸 이제 하네스라고 부르던데, 서드 파티 하네스들 오픈클로 포함이라고 아주 대놓고 적어놨던데 오픈클로를 포함한 서드 파티 하네스들을 사용할 때는 계정 인증은 되지만 그 계정에서 종량제로 과금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은 4월 4일까지였고요. 대신에 이제 너희들이 우리 그 인증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계속해서 크레딧을 썼다는 걸 알고 있으니 일단은 불쌍해서 너희들이 매달 내고 있는 요금제만큼은 종량제 충전 요금으로 넣어주마라고 이제 200달러 요금제 쓰는 사람한테는 200달러, 20달러 요금제 쓰는 사람한테는 20달러 이렇게 이제 바우처를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클로도 이제 오픈클로를 비롯해서 이제 요즘 오픈코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클로드 API, 클로드 계정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원래 그 클로드 코드의 쿼터를 떼다 쓸 수 있던 각종 프로젝트에서 이제 클로드의 토큰은 종량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처럼 아예 계정 차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한. 어디가 계정 차단? 구글이 했나? 예, 구글이 했었죠. 구글이 했다가 이제 사면을 해주고 이제 쓰지 마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맞죠. 그게 그거였죠. 챗 차단하는 네. 맞네. 오케이. 예.
고객센터에서도 차단하고 뭐 그랬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배움이 없죠. 이제 그렇게 차단을 당해놓고 이제 차단당해도 되는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차단 당하셔라. 난 이제 모르겠다 정도의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구글은. 나는 경고했다. 네, 그쵸. 구글은 그리고 높은 확률로 이제 전화번호가 동일하면 같은 것도 차단을 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좀 과감하던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로드 코드가 한번 소스 코드가 유출이 됐어요. 유출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악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게 어차피 클로드 코드가 API로 호출해서 어떻게 코드를 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어서 뭐 이렇게 큰 영향은 없었고 이제 그 유출된 소스 코드로 뭐 이것저것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클로드에서 그 엔트로픽에서는 이제 DMCA로 걸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일단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맞다. 이제 그 오픈클로 쪽의 대응은 좀 웃겼는데 오픈클로에서는 되게 투덜거렸어요. 오픈클로에서는. 왜냐면은 그 사이에 이제 엔트로픽이 클로드에다가 이제 오픈클로 기능들 몇 개를 막 이식을 했거든요. 핸드폰으로도 호출할 수 있고, 뭐 텔레그램이랑도 연결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뭐 컴퓨터 제어 기능도 막 클로드에서 집어넣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했더니 사실 뒤에서 이제 계속 소통을 했었나 봐요. 너희들 차단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오픈클로 쪽에서는 그걸 막은 게 일주일 막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해서 일주일 정도 막았는데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되게 아쉽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식 문서에다가 클로드 코드로 이제 오픈클로에 필요한 컨텍스트를 보내서 그 응답을 하이제킹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또 구현을 해놨던데, 네. 결국은 또 두더지 잡기 시작이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단점이 확실하게 있는 게, 클로드 코드에서 세션을 그 데이터를 보내고 응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응답이 확실하게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넘어오니까 느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좀 정말 쓰고 싶은 사람만 쓰게 되는 뭐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대로 가네요. 네. 네. 그 다음은 또. 네. 그 다음은 저기 메타에서 AI 디바이스 팀을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원래 있었잖아 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 버추얼 리얼리티 랩이 아니라 그 슈퍼 인텔리전스 랩이라는 그 인공지능 연구하는 연구팀 밑에 하드웨어 팀을 또 만든대요. 안경이라는 별개로 그 메타 레이벤 글래스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또 AI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지네들도 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얘네들이야, 뭐 맨날 메타 AI, 뭐 이제 그 글래스에다가 AI 이러면서 하긴 하지만, 현실은 사람들 어차피 그냥 그거 카메라로 쓴다는 그쵸. 그거랑 스피커, 뒤에 스피커 있다면서요. 네. 뭐 음악 들을 수 있고. 음악 때는. 그 기능으로밖에 안 쓰는 거죠. 그쵸. 그 이상을 못 쓰겠냐고. 뭐 AI는 무슨. 그래서 이제 새로운 UX를 가진 뭔가 새로운 기기가 필요해진 건데,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는 사실 뭐 인스타그램 라이브, 또 뭐 있지? 페이스타임? 아니, 페이스타임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화상통화. 화상통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길안내 많이 있을까? 길안내, 근데 길안내도 그게 무슨 지도에다 연결했냐에 따라. 아, 그렇겠네요. 네. 그게 이제 스마트 글래스 자체의 효과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기도 아마 AI 핀 같은 거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원래 이제 그 메타가 몇 달 전에 이제 또 AI 기업을 하나 인수를 했었는데 그때 인수한 기업이 살짝 그런 유래요. 그 레빗 R1 같은 OS AI 전용 OS를 연구하던 뭐 그런 기업을 인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드웨어 팀을 이끌고 있던 분이 지금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하드웨어 팀의 리더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레빗 R1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이 바로 알란다이다. 아. 저는 아직도 뭘 보고 걔가, 미스테리야. 뭐가 나올까요?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드웨어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제 생각에는 오픈 AI가 하니까 따라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저가 봤을 때도 좀 뒤처지지 않겠다.
라는 그게 좀 느껴져요. 뭐가 됐건 대응을 빨리 하겠다? 대응 빨리 하겠다고 회사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했다가, 예. 그럼 이번에 회사 이름 AI를 바꾸나? 인텔리전스. 아니, 아티피셜? 예, 뭐. 주대가 없어, 이 주커버거는. 라임이. 그러고 보니까 오픈 AI에서 뭐 만든다고 막 계속 얘기 나오다가 펜 만든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얼마 전에 나왔는데, 볼펜을 진짜 그냥 볼펜을 만들어서, GPT 300달러 요금제 처음 썼던 분들 있죠? 첫 해에 구독한 분들한테 사은품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름 새겨가지고. 오유. 그래도 뭐, 그 정도 그 정도 비싼 거 했으면 뭐, 그 정도 해줘야지, 인간적으로. 네. 그래서 볼펜 루머는 그렇게 사그라들었다. 실제로 볼펜을 만들면서. 네. 실제로 볼펜을 만들었던 것이었다. 어이가 없지만, 네. 그 다음은 이제 좀, 뭐라 그래.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코스피가 죽상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뭐 하여튼. 네. 네. 근데 뭐 결론만 보고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설레발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구글에서 이제 새 알고리즘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것의 이름은 터보퀀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AI에 필요한 압축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금 LLM 보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의 기본 구조는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한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뭔가 쿼리가 들어오면은 그 쿼리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계산된 가중치를 따라서 이제 결과를 출력하는 게 이제 주요 알고리즘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적당한 말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쵸. 적당한 말을 찾아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어놓는 건데, 요게 이제 한 번 부를 때마다 계속 그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지 않도록 이제 캐시라는 걸 씁니다. KV 캐시라는 걸, 키밸류 캐시라는 걸 해서 저장을 해놓는데, 요게 이제 AI가 메모리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된 결과가 계산된 결과가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 있어서 GPU 메모리 한 칸에서 계속 저장이 돼 있습니다. 네, KV 캐시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거를 압축하는 알고리즘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를 압축을 하는데 놀라운 거는 압축을 했지만 데이터에 손실이 전혀 없다. 거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열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벡터에 이제 특정 부분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양자화해서 요거를 압축을 실제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효과가 얼마나 나왔다 요런 거는 없는데요. 일단은 적어도 이제 6배 정도 더 쓸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죠. 메모리를 덜 쓴대. 그러면 우리 메모리 값도 당연히 낮아지겠지? 와 했는데 네. 인간들은 본성이 더 굴릴 수 있으면 더 굴리지, 덜 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아마도 메모리를 더 쓰면 더 썼지. 이걸로 하면은, 일단 당장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컨텍스트 윈도우하고 LLM을 쓸 때, AI가 최대한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기준을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넓어지면 넓어졌지, 이거를 작은 채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 인공지능 AI 모델들의 성능은 더 좋아질 수 있다. 프론 성능은 더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메모리를 덜 써가지고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일단은 엄청난 발전은 맞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때 생각도 좀 나요. 이름은 딥시크 때도 좀 약간. 네, 맞아요. 딥시크 때도 적은 용량으로 그거 한다고 많은 걸 할 수 있다. 더 많은 걸 하고 싶네. 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망하진 않았고요. 그때 엔비디아 그쵸. 진짜 난리 났었는데 그때. 네. 결론적으로는 다시 반등을 하긴 했으나 그 반등한도 돈을 열심히 굴리고 있죠. 네, 그쵸. 네. 자, 그럼 이제
iOS 27에 AI 관련 루머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일단 이걸 어떻게 사실 이 중에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거는 사실 두 개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리를 앱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OS 인터페이스로 있지만 아예 시리라는 앱을 이제 독립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골자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냐면 이제 애플이 이제 이 새로운 시리를 약간 챗봇으로 접근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딱 열면은 이제 뭐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이렇게 아예 채팅창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UI를 이제 도입을 한다는 게 첫 번째 루머고 사실 이게 두 번째가 더 흥미로웠어요. 지금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 이제 챗GPT만 들어가 있죠. 이게 시스템상으로만 이렇게 딱 적용이 돼 있어서 뭐 바꿀 수 있고 이런 거가 없는데 iOS 27부터는 이거를 아예 서드파티 API로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사용자가 원하면은 자기가 쓰는 이제 AI 뭐 어시스턴트 뭐 제미나이든 뭐 클로드든 이제 다 직접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뭐 시리에다가 이제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GPT 대신에 제미나이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클로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저는 조금 더 흥미로웠던 게 이 말인즉슨 이제 뭔가 오픈 AI라 이제 애플과 이제 오픈 AI의 뭐 그런 뭐 애초부터 그렇게 뭐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뭐 이제 이 챗GPT가 갔던 이 독점 이런 게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능이 열린다고 하면은 티점님은 어떤 거를 갖다 붙일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일단 이게 오픈클로랑 이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서드파티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정식적인 계약이 없으면 엔트로픽은 지금 또 똑같이 종량제로 써라라는 소리를 할 거예요. 이게 근데 뭐 API니까 뭐 원하면 하시고 안 원하시면 안 하시고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게 또 제 생각에는 오픈클로랑 좀 결이 달라지는 게 이건 아이폰이거든요. 네, 그래서요. 네. 만약에 이제 아이폰 앱에서 이걸 하는 거 아예 막는다? 그러면은 오픈클로보다는 조금 더 많은 유저들의 피드백이 날라오지 않을까요? 그쵸. 왜냐면은 지금 챗GPT는 이게 약관상 OK예요. 연결을 해도 돼요. 구글은 실제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OK예요. 뭐 계약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예. 네. 그런데 이제 엔트로픽은 저런 식으로 이제 딱히 엔트로픽에서 이걸 오픈클로를 막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너무 사용자가 많아가지고 모델에 과부하가 온다라는 게 자기들 차단의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도 아마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 되면 엔트로픽이 꼬리 내리고 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시할 수 있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열린다고 하면 저는 클로드를 연결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새 모델 중에서는 그래도 사용자 작업이랑 요거에 대해서 맥락 이해해가지고 확실하게 잘하는 거는 첫 번째가 엔트로픽이고 그 다음이 오픈 AI거든요. 구글은 아쉽지만 상당히 애가 헛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다면 엔트로픽을 할 것 같고요. 물론 네, 얘도 뭐 이제 엑스트라 유세지를 추가 결제를 종량제로 써라라고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그렇게 쓸 것 같고 일단은 네, 그러고 안 되면 이제 GPT를 쓰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한다니까 사실 과연 애플이 이번에 이거를 확실히 그걸 하는 거 노리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물론 근데 뭐 이번에 드디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니까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네. 뭐 조금 궁금한 거는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게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려주신 기사 블룸버그 기사를 제가 다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다 페이월 걸려있고 난리 나있죠. 네, 다 페이월이 걸려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제가 그냥 찾아보니까 얘네가 시리에서 자체적으로 모델을 라우팅하는 기능을 넣을 거라는 얘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에 따라서 어떤 작업은 이 모델로 보내고 어떤 작업은 저 모델로 보내고 하는 기능을 넣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성능은 확실히 좋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는 제미나이로 보내가지고 예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뭐 복잡한 작업이나 뭐 코딩 같은 거는 클로드로 보내가지고 만들어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시리가 상당히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그 시리가 이제 시리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시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잘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게 되면은 오픈클로 밀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중앙에서 어차피 알아서 다 네. 해드시니. 네, 중앙에서 지금 오픈클로가 사실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중앙에서 모델 돌려가지고 일 맡기고 일 처리하고 그거 결과 보고하는 건데, 지금 아이폰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게 시리가 당연히 아이폰에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맥에도 있을 거고, 뭐 기기마다 다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확실히 그 오픈클로 자리를 제가 저번에 저희 얘기할 때도 사실 시리가 꾼 것도 오픈클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기사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이 블룸버그는 진짜 페이월이 너무 빡세.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냥 이걸 해가지고 그 URL 해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라우팅 기능이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애플이 잘하는 걸 또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플랫폼에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모든 게 사실 니네들이 알아서 잘 경쟁해 봐라. 우리는 그 사이에서 돈 잘 벌게 그런 느낌이라. 네. 사실은 이게 더 이제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어요. 뭐 애플 이미 많이 뒤쳐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뭐 어거지로 이제 그거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뒤에서 이렇게 해서 따라잡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맞습니다. 뭐 하여튼 이제 iOS 17 때 대부분 다 나오는 걸로 보이니까 이제 WWDC 6월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때 또 정님 모셔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더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 유튜브 여기서 들으실 수 있고 오늘 다뤘던 내용 쿠더군.me/캐스트/245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또 기사로 정리해놓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비가 엄청 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벚꽃 다 떨어졌을 거예요. 오늘 저희 이제 벚꽃 구경 잘 하셨길 바라면서 이제 우리 모두 여름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뭐 하여튼 이제 또 진짜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또 따뜻한 날씨 만끽하면서 이제 또 약간 저는 이제야 진짜 이제 한 해가 시작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늘 봄이 시작할 때 돼야. 그래서 좀 저도 좀 이제 우리 모두 또 올해 또 본격적으로 또 잘 하시는 일 잘 풀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을게요. 짜잔짠. 아까 포스트쇼를 뭘 한다 그랬었는데 뭘 한다 그랬냐? 맥민이 산 거 얘기했고 뭘 한다 그랬는데 포스트쇼를 기억이 안 나냐? 포스트쇼에서 얘기하고라고 하고 그래서 말을 일부러 끊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문제는. 미치겠네 정말.